5월 9일이 여러분들 보세요. 토요일이란 말이에요. 뭐 토요일날 계약서는 쓸 수 있죠. 토요일날 근데 약정서를 넣은 주택가의 허가가 나올까요? 좀 힘들겠죠? 이날은 특별히 하실까? 그런 거는 나중에 생각을 하시고, 어쨌든 공무원들은 5월 8일까지 일하겠죠. 그럼 여기서 업무일 15일 기준으로 역산하시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요. 근데 공휴일도 빼야 돼요. 5월 5일은 또 어린이날 공휴일이에요. 그러면 역산하면 4월 16일까지 토제가 내가 매수자 입장이면 다주택자 조정지역 구청 주택가에 토제 신청이 들어가서 그게 허가를 3주 뒤에 득해서 5월 8일날 계약서를 쓰고 정확하게 10%를 입금해야 된다는 거죠. 안녕하세요, 소쿨입니다. 지난주 토요일 강남역에서 소쿨TV 긴급 번개 특강이 있었죠. 정부에서 설 연휴 직전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및 보완 방안에 대해서 발표를 해서 많이들 궁금해하셔서 긴급하게 일정을 편성해서 특강을 2시간 해드렸습니다. 실제 시간은 2시간 반 정도 걸렸는데요. 작년 11호 대책, 97 대책, 627 대책까지 요번 발표 내용하고 연관이 돼 있어서 작년 내용과 지금 현재 상황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일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가장 혼란스러운 게 이게 나한테 해당이 되냐 안 되냐 이런 부분인데요. 오늘 한 10분 동안 그 이야기를 하면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가장 헷갈려 하시는 일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보완 대책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정입니다. 일정. 키 타임라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번에 다주택자들이 무주택자한테 물건을 팔 수 있게 이렇게 정부에서 보완책을 내면서 혜택을 주면서까지 일정 조절을 하면서까지 이 발표를 했는데, 그 핵심 일정은 이번에 발표된 모든 내용이 5월 9일까지는 계약서를 써라. 그날까지 10% 계약금이 매수자 통장에서 매도자 통장으로 계좌이체가 정확하게 돼야 된다. 그리고 이후에 기존 조정지역하고 신규 조정지역에 따라서 잔금일자 여유분이 다릅니다. 기존 조정지역은 강남 3구하고 용산 이 4개 구는 기존 조정지역이라고 부르고요. 그 나머지 서울 전체와 경기도 12곳은 신규 조정지역이라고 용어를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숙지해 두시고요. 신규 조정지역은 6개월의 시간을 주기 때문에 5월 9일부터 6개월이 되는 11월 9일이 되는 거죠. 기존 조정지역은 9월 9일이 되겠죠. 그래서 4개월, 6개월 요 이미지를 간단하게 만들어 봤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다주택자 집이니까 세입자가 살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겠죠. 그 세입자가 만기가 11월 9일 이후면 어떻게 하냐, 내가 들어갈 수도 없고. 그러면 그 살고 있는 세입자가 전세, 월세가 만기가 되는 그 시점까지는 유예해 주겠다. 입주, 전입, 의무 조건을 유예해 주겠다가 이번 발표 핵심 골자입니다. 그럼 그걸 무한대로 유예해 주냐? 아니죠. 요번에 발표 날짜가 2월 12일이었으니까 딱 2년이 되는 시점인 28년도 2년 뒤인 2월 11일 전까지만 세입자가 보통 전월세는 2년이니까요. 2년 안에만 들어가라. 그리고 그 세입자가 나가고 플러스 1개월 안에만 들어가라가 핵심입니다. 그럼 이걸 아무한테나 다 주냐? 그럼 쉽게 얘기하면 이게 전세를 끼고 사는 개념인데 아니죠. 무주택자에 한해서 이 포인트를 자꾸 놓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무주택자에 한해서만 이런 혜택을 주는 거고요. 요 매도 물건 자체도 다주택자의 물건이어야 됩니다. 다주택자 물건이고 매수하는 사람이 무주택자인 경우 요 두 가지 조건이 다 만족했을 때만 2년의 유예기간을 준다. 이런 내용이죠. 하지만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지만 5월 9일까지는 계약, 잔금은 그 물건이 위치한 지역, 강남 3구하고 용산 지역이면 9월 9일까지 4개월, 나머지 서울 전체하고 경기도 12곳이면 11월 9일까지. 요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내용이 있는데 다 알려면 힘들어요. 복잡하고. 그러니까 요걸 머릿속에다 딱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다음 거를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내가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는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우선 매도자의 경우를 보시죠. 이번에 서울 전 지역과 경기도 12곳 신규 조정지역까지 합친 거기에 있는 다주택자다. 2주택 이상을 말합니다. 이 4가지 1, 2, 3, 4 4가지 케이스에서 1번 케이스부터 보시죠. 매수자가 무주택자다. 정부에서 이번에 혜택을 주려는 게 이 케이스입니다. 매도자가 다주택자, 매수자는 무주택자.
1주택자 그러면 거래가 가능하죠. 기존에 세입자가 있을 경우에는 2년까지 기존 세입자가 나가는 만기 날짜까지 유예까지 해주면서 거래가 가능하죠. 그럼 두 번째요. 매도자가 다주택자 그리고 1주택자 이상이 다주택자 물건을 사고 싶어 합니다. 매수자가 1주택자 이상이에요. 그러면은 유주택자고 2주택자, 3주택자 안 됩니다. 거래가 불가능하죠. 이런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려고 만든 거는 아니니까요. 거래 불가. 그리고 매도자가 이제 같은 지역에 조정 지역에 1주택자야. 근데 세입자가 있어. 그건 뭐예요? 거주를 하지 않고 있는 비거주 1주택자죠. 이런 분들도 많죠. 뭐 세종시에 직장을 다니고 원래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서울은 전세 놓고 세종시에 전세를 가고 이렇게 지역별로 이동해 다니시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특히 군인이나 그 국가직 공무원분들 막 2년 3년마다 돌아다니시는 분들은 그런 경우도 많죠. 비거주 1주택자라고 해야겠죠. 비거주 1주택자는 3번 조정지역인데 무주택자가 살 수 있냐, 무주택자한테 팔 수 있냐, 안 되죠. 왜냐면 여기 세입자가 있잖아요. 세입자가 있기 때문에 토제 때문에 바로 입주를 못하니까 이런 물건들은 팔 수가 없죠. 그래서 거래 불가 3번. 4번 매도자 물건이 그 조정지역의 1주택자야. 그리고 매수자가 1주택자야. 1주택자 이상 못 팔고 못 사죠. 그래서 거래가 이것도 안 됩니다. 그래서 심플하게 1번 케이스만 다주택자 물건을 무주택자가 조정지역에서 세입자 껴있는 물건을 살 수 있다. 거래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부에서는 이 케이스만 혜택을 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두 번째 케이스도 다주택자 물건인데 여기 기존에 있던 세입자가 만기가 6개월 미만으로 남았어. 그러면은 이제 무주택자로 한정을 하면 조금 수요가 약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주택자는 팔고 싶은데 정부에서 팔라고 해서 팔려고 해도 수요가 약해서 못 파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그걸 무주택자로 한도를 지어버리면 너무 수요가 약하니까 좀 무주택자 아닌 사람한테도 팔면 안 되겠어요? 뭐 그런 의견들이 있죠. 그래서 그러면 기존 세입자가 6개월 미만으로 뭐 한 달, 두 달 이제 거의 만기가 다 돼갖고 나가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뭐 1주택자가 사도 된다. 이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런 거는 그 예외의 경우로 세입자가 기존 세입자가 6개월 미만 남은 물건에 대해선 정부에서 요거까지는 허락을 해준다. 이렇게 지금 발표를 했고요. 그럼 자세히 보면 같은 조정지역에서 다주택자 물건과 1주택자 물건이 있어. 근데 다주택자는 둘 다 세입자가 껴있어요. 다주택자는 팔 수가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거주하지 않고 있는 1주택자 뭐예요? 세입자가 살고 있다는 거죠. 비거주 1주택자는 토제 때문에 세입자가 껴있기 때문에 팔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 결론은 비거주 1주택자는 자기가 살고 있지 않은 집에 대해서 팔 수도 없고 여기 있는 세입자가 살고 있으니까 내가 다주택자 물건 좀 싸게 요번에 5월 9일까지 나온 걸 사려고 해도 살 수도 없고 요번에 가장 좀 많이 불편하신 분들이 비거주 1주택자입니다. 그래서 이게 자기가 해당이 되냐 안 되냐 계속 질문들을 하는데 그래서 내가 1주택자야. 그리고 내가 거기에 거주를 안 해. 세입자가 살고 있어. 그게 서울에 있어. 그리고 경기도 발표된 12군데 조정지역에 있어. 신규 조정지역이요. 거기에 있으면 그러면 이번에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정지역에 1주택을 가지고 있는데 새끼어 놓으신 분들, 자기가 실거주 안 하고 계신 분들은 이번에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비거주 1주택자 분들은 다주택자 싸게 나온 물건을 매수할 수도 없고 자기 물건을 조정지역에 있으면 매도할 수도 없고 이런 좀 안타까운 상황이 됐습니다. 어쨌든 이 보완 대책의 취지가 매도자는 다주택자, 매수자는 무주택자 이걸 기본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1주택자인데 실거주를 하고 있어. 이런 분들이 훨씬 많죠. 1주택자 실거주를 하고 있어. 그럼 이번에 다주택자 물건 좀 저렴하게 나오는 거를 사볼까? 안 됩니다. 2번 케이스잖아요. 매수자가 1주택자면 살 수가 없어요. 다주택자 물건을. 그럼 1주택자 중에서도 요번에 다주택자 물건을 좀 저렴하게 나온 거를 사고 싶다. 그러니까 갈아타기죠. 일시적 1가구 2주택으로 하고 싶다. 안 됩니다. 1주택자 자체가 이번에 다주택자 물건을 살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1주택자를 팔아서 매도 잔금까지 끝내야 됩니다.
언제까지? 요 다주택자 조정지역에 있는 물건 약정서 들어가기 전까지. 그래서 무주택으로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다주택자 물건 요번에 저렴하게 나온 걸 살 수가 없죠. 그러면 그 일정이 굉장히 복잡해지는 겁니다. 일정 한번 보겠습니다. 5월 9일까지는 본 계약이 성립이 돼야 되고, 그리고 매매가의 10% 계약금이 정확하게 통장에 입금이 돼야 됩니다. 매수자 통장에서 매도자 통장으로 정확하게 입금이 돼서 금융 기록이 남아야 돼요. 5월 9일까지. 근데 5월 9일이 여러분들 보세요. 토요일이란 말이에요. 뭐 토요일날 계약서는 쓸 수 있죠. 토요일날 근데 약정서를 넣은 주택가의 허가가 나올까요? 좀 힘들겠죠? 이날은 특별히 하실까? 그런 거는 나중에 생각을 하시고, 어쨌든 공무원들은 5월 8일까지 일하겠죠. 그럼 여기서 업무일 15일 기준으로 역산하시면 토요일, 일요일 빼고요. 근데 공휴일도 빼야 돼요. 5월 5일은 또 어린이날 공휴일이에요. 그러면 역산하면 늦어도 16일까지, 17일도 늦죠. 16일, 4월 16일까지 토제가 내가 매수자 입장이면 다주택자 조정지역 구청 주택가에 토제 신청이 들어가서 그게 허가를 3주 뒤에 득해서 5월 8일 날 계약서를 쓰고 정확하게 10%를 입금해야 된다는 거죠. 좀 복잡하죠? 그러면 무주택자면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근데 갈아타기 하시는 1주택자면 어떻게 해야 되죠? 본인 거를 무주택자로 4월 16일 전까지 만드셔야 돼요. 그 얘기는 무주택자로 만든다는 거는 본인 가지고 있는 물건을 4월 16일 전까지 팔아야 된다는 건데, 계약 말고 잔금까지 끝나서 소유권이 딴 사람한테 넘어가는 걸 의미합니다. 뭐 정 안 되면 증여를 하시던 뭐 법인으로 돌리시던 뭐 다양한 방법들을 지금 다른 쪽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날짜 전까지 무주택이 돼야 된다는 거죠. 정부 발표가 그러니까요. 그러면은 무주택인 상태에서 4월 16일 날 토제 신청이 들어가는 거죠. 그러면 5월 9일 날 전인, 5월 8일 날 계약을 할 수가 있겠죠. 이 1주택자가 비조정 지역에 있는 물건을 팔면 괜찮아요. 뭐 지방 물건이라든가 파시는 거면 괜찮은데, 만약에 이분이 가지고 있는 물건이 서울에 있는 물건이었다. 그럼 이 물건 또한 토제라서 무주택자가 매수를 해야 된다는 거죠. 본인이 살고 있는 집일지라도 토제니까 무주택자가 3월 25일까지 내 물건을 매수를 해서 토제가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또 3주가 걸리잖아요. 그래서 늦어도 3월 25일까지는 내 물건이 팔려야 된다는 거예요. 잔금을 4월 15일, 16일까지 해준다는 전제하에. 굉장히 복잡하죠. 15일까지는 해야겠다. 그래서 갈아타기는 이번엔 굉장히 힘들고 시간이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들. 어렵겠죠? 예, 쉽지는 않습니다. 네, 그래서 내가 해당이 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일정을 어떻게 역산을 해야 되는지가 이번에 관전 포인트일 것 같은데요. 너무 복잡해서 일반인들은, 처음 보시는 분들은, 작년 내용들을 모르시는 분들은 좀 사고가 많이 날 것 같아요.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러신 분들은 3월 달에 또 앵콜 특강 한 번 더 하고 3월 달에 정규 강의 강남역에서 진행을 하니까 오셔서 좀 공부를 하시고 접근을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은 정부에서 설날 직전에 발표한 보안 대책에 대해서 내가 해당되는지 안 되는지, 그리고 일정을 역산해서 이게 내가 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알아봤습니다. 내 집 마련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